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자중질환, 내부 분열, 집안 싸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고 지난 지방선거, 지난 대선 등등에서 민주당이 확실한 우세를 지켜왔던 곳에서 경합 지역으로 된다든지 박빙 승부처가 돼 있다든지 역전을 당하고 있다든지 이래서 사뭇 지금 매우 긴장된 순간인데 바로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과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 이 쌍톱 두 비대위원장이 부딪히면서 그들이 각각 상징하고 있는 어떤 상징성들이 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아주 신선한 일이 한 번 있었지요.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이 대국민 긴급 호소문을 내고 사과를 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하겠다. 이것은 이제 뭐가 있느냐? 바로 조국 사태에서부터 최근에 빚어진 최강욱 의원의 이 성희롱 발언에 이르기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사과해야 될 일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를 하겠다. 이제 이러한 것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느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머드 방문단을 이끌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임을 행진곡을 부르는 그 장면을 보고 박지현이 아차! 이대로 가면 우리는 공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젊은 세대, 중장년 세대 다 함께 나이아가라 폭포로 떨어지기 직전이다. 이런 이제 위기의식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꼰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80년대 학번들, 그때 운동권 인내했던 그 사람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러고서 사흘 만에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전혀 색깔과 내용이 다른 2차 사과를 합니다. 그 2차 사과는 당 지도부와 충분한 상의를 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죄송합니다. 특히 윤호중 비대위원장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경기도 광주에 지원 유세를 가서는 또 뭐라고 했느냐?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내내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윤호중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러고 갑자기 돌변한 박지현 위원장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갸웃했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난 사흘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이 중진 그룹, 그 다음에 원로 그룹 할 것 없이 박지현을 그냥 몰매를 때리더군요. 몰매를. 그래서 견디지 못한 박지현 위원장이 사과를 하는 것으로 이 사태를 일단 봉합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시간 뒤 박지현 위원장이 또 한 번 돌변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내용을 폭로를 합니다. 인천에 집중 유세를 할 때 공동 유세문을 건의했다. 그런데 거부가 됐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연출하는 것은 국민 앞에 진실하지 못한 자세다. 그래서 인천에 집중 유세를 하러 가다가 그 도중에 차를 돌려서 서울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박지현이 윤호중에게 제안했던 공동 유세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집중 유세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이런 겁니다. 당의 선거 전략 중에는 아예 포기한 곳,
그러니까 국힘당 후보에 비해서 뭐 절반 이하 3분의 1 이 정도밖에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해서 가서 뭐 유세를 합동으로 해도 효과가 아무것도 필요 없는, 효과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곳 안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 곳, 가령 뭐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 여기는 집중 유세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집중 유세는 어느 곳에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총출동하고 그다음에 손빈 의원들이 거기 총출동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스크럼을 짜고 유세를 하는 집중 유세, 이거는 경합 지역에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박빙 승부처, 오차범위 이내에서 우세를 가리지 못하고 있는 곳, 이런 곳에 가야 되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그곳이 인천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박남춘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국힘당의 유정복 후보, 뭐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은 유정복 후보가 사뭇 앞서 있는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더불어민주당은 이거를 경합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천만은 놓칠 수 없다. 수도권 중에서 서울은 송영길 패배, 오세훈 승리. 아까 이건 그래도 집중 유세 안 해. 근데 인천은 전통 민주당의 텃밭. 여기서는 꼭 송영길이 시장을 했고 박남춘이 시장을 했고. 그런데 여기 집중 유세를 하려고 할 때 박지원이 이걸 발표를 하자고 했던 그 공동 유세문 5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이. 첫 번째, 더 젊은 민주당. 두 번째, 더 엄격한 민주당. 세 번째,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네 번째, 폭력적 팬덤과 결별한 민주당. 다섯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 이거 공동 유세문에 그대로 반영이 됐으면 중도층에 계시는 유권자들 중에서 민주당에 마음을 주신 그런 분들이 늘어날 뻔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씩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더 젊은 민주당이라는 건 뭐냐? 늘 쓰는 말 같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젊은 민주당, 586 꼰대들 물러나라, 586 용태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4선 이상들 물러나라, 이제 국회의원 그만해라. 2030이 당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려고 26살 나 박지원을 지금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 거 아니겠는가. 그 연장선상에서 586 꼰대들은 이제 물러나시라. 주초에 긴급 기자회견에서 586 용퇴론을 얘기를 했다면 공동 유세문에서는 그걸 좀 순화시켜서 더 젊은 민주당, 그렇게 말한 겁니다. 두 번째, 더 엄격한 민주당. 아니, 더 엄격한 민주당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습니다. 성범죄자들 요만큼도 용서하지 말아라. 박완주 의원 성폭력 의혹, 최강욱 의원 성추행 발언, 이런 것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박완주 제명은 했지만 뭐 의원 사퇴까지 시키려고 하는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최강욱 윤리심판원을 넘겼는데 뭐 6월 20일 날 심판원 회의를 연다 큰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 더 엄격한 충풍추상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더불어민주당 스스로에게 가을서리처럼 엄격해야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박완주, 최광욱에 이어지는 일련의 여러 가지 이 성범죄에 대해서 엄격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뜬금없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의식한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옮겼지 않습니까? 59조 추경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5.18 민주화 기념식 때 메머드 방문단을 이끌고 가서 광주 정신이 5.18 정신이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 정신이 된다. 이런 얘기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하고 차별점이 하나 있는데,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초기에 그 높은 지지율 뒤에 숨어서 공약들 중에 상당 부분을 취소했어요. 양해를 구합니다. 대선 기간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인플레가 한참 돼 있는 포퓰리즘 공약을 하고 말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제가 헛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는 다시 주워 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윤석열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대선 기간 동안에 입 밖에 냈던 공약은 거의 99%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민감하게 알아차린 사람이 바로 박지원 위원장인 겁니다. 큰일 났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도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이거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핵심은 네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 폭력적 팬덤과 결별한 민주당. 폭력적 팬덤. 폭력적 팬덤. 문재인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싸고 들었던 이니 마음대로 했던 문바들. 조국을 그냥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십자가를 진 예수님에 비유하면서 또 조국을 감쌌던 그 사람들. 서초동 앞에서 조국 조국 옹호하는 그런 시위를 했던 그 사람들. 최근에는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개딸들. 문빠, 족빠, 개딸. 숫자는 몇 명 안 되는데 매우 조직적으로 그렇고 강력하게 문자 폭탄을 날린다든지 쇄신책을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에게 집중 포화를 해서 입 딱 다물게 만든다든지 전부 다 이 팬덤, 폭력적 팬덤, 개딸들을 눈치 보느라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박지원이 혼자 정말 십자가를 지고 총대를 메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딸들하고 결별하라. 폭력적 팬덤하고 결별하는 민주당.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가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 이제 이 다섯 가지를 담아서 공동 유세문을 내자 했는데 윤호중이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이가 인천으로 집중 유세를 가던 차를 돌려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윤호중 쪽에서 새로운 사실을 폭로합니다. 박지원이 그렇게 순수한 그런 여성 아니야. 6월 1일 지방선거 끝나면 혁신위원장 자리를 자기한테 달라고 그러더라고. 혁신위원장 하고 싶다고. 세대교체도 요구하더라고. 이겁니다. 그래서 마치 진실공방 비슷하게 돼 있는데 공동유세문이 진실일까요? 혁신위원장이 진실일까요? 아마 둘 다일 가능성이 있고 실제적 진실은 이러한 것들을 다 아우르는 어느 지점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선거 끝나고 나면 혁신위원장 할만하지요. 하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공동유세문 그게 바로 혁신 내용이거든요. 젊은 민주당, 엄격한 민주당, 팬덤과 결별한 민주당, 약속 지키는 민주당, 미래를 보는 민주당. 이게 다 혁신 내용 아닙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쭉 나오면은 얼굴이 또 불그락불그락해지는 그 중진 정치인들은 이런 얘기로 이제 아이 그 사람 보니까 말이야 박지원 난 순수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감투를 새로 하나 바꿔달라는 거 아니야 혁신위원장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혁신위원장이 뭐 어때서 당을 위해서 해보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보다 못해서 참지 못하고 참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역시 참 새겨들을 부분이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민주당 기성 세력이 26살 당대표를 무릎 꿇려 항복 선언을 받아내는 것이다. 바지 취급을 하고 있다. 바지 사장 취급을 하고 있다.
그 다음 대목이 아주 기가 막힌데요. 이겁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성범죄도 조국도 586도 아니다. 바로 극성 지지층이다. 바로 폭력적 팬덤이다. 바로 개딸들이다.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 성범죄, 릴레이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아직 재판 중인 조국 사태에 있다. 뭐 586 용태를 안 해서 이렇다. 이게 아니라 폭력적 극성 지지층.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최대 문제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긴장하고 있었다. 누구 때문에? 박지현 비대위원장 때문에. 만약 민주당 의원 전체가 박지현 26 여성 공동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제안과 혁신안을 받아들여서 그걸 실천하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선거 며칠 안 남았는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박지현 위원장이 하자는 대로 민주당이 하면 어떡하지?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는걸? 오히려 적군인 국민의힘에서 긴장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다시 또 와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토요일 사전투표 이제 오늘로 끝나고 내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6월 1일입니다. 지방선거 날입니다. 본투표 날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